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파이썬 기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1차원 혹은 2차원, 그 3차원 이상의 고차원 상의 데이터를 쭉 연속적으로 놓아둔 것이에요. 자,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져 있는 이제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트하고 비슷하죠. 3, 4, 1, 2, 8, 2, 4,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차원 상에서 이제 데이터가 쭉 늘어나져 있습니다. 3, 4, 1, 2, 8, 2, 4, 9 값은 똑같지만 뒤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축이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1번 축, 2번 축 이렇게 보면요. 1번 축 상에 1번 축의 크기가 2, 2번 축의 크기가 이렇게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하고 이제 리스트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제 그 가장 이제 큰 차이라고 하면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하나만 들어가요. 보통 하나만 들어가서 이제 숫자형 배열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전부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형 배열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전부 문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배열 한번 만들어 보죠.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n은 np.array 이렇게 해서 3, 4, 1, 2, 8, 2, 4, 9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print n 네.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줄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줄인지 명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3, 4, 1, 2까지 하나 묶어주고 8, 2, 4, 9를 또 한번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각 줄마다 크기는 동일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요. 3, 4, 1, 2 여기 한 줄 들어가고 그 다음에 8, 2, 4, 9 그 다음 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np numpy 클래스죠. numpy의 array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eroes나 ones를 써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고요. np.zeros 그래서 3,5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괄호 안에 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요. 자, 3행 5열짜리 지금 배열이 만들어졌죠. 값은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0으로 되어 있으면 제로스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0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를 전부 1로 이제 값을 만들 수도 있어요. once라고 하면 전부 1인 이제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배열에다가 1 그럼 아니고 그러면 한 5, 뭐 6 이런 거는 못 만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5 이렇게 곱하면 다 5가 되죠. 자, 배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면 전부 1인 거죠. 1인 3 이제 3행 5열짜리 이제 배열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전부 값이 1인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다가 전부 하나씩 전부 5를 각각 곱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np. 이번에는 랜덤. 자, np 패키지 안에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에 랜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드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요. 3,5 이렇게 넣으면 역시 3행 5열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안에 값이 0과 1 사이의 랜덤한 숫자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0과 5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5를 곱하고 실행을 시키면 0과 5 사이에 랜덤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열에는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열에는 이제 인덱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특정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리스트가 비슷한데 지금 2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2차원 넘어가면 중간에 콤마를 써가지고 이제 1차원 상에서 1차원 축상에서 몇, 2차원 축상에서 몇.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2의 값을 불러오는 거고요. 1,2의 값을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는 기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n의 값을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2차원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n의 1,2의 값을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뭔가 빼먹었나 보네요. array가 아니고 mp.array. 네. 이렇게 하면 1,2의 값이 보시면 여기가 0, 여기가 1,0, 1,1, 1,2의 값이 지금 3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1로 바뀐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배열의 인덱싱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boolean, 자, true, false로 되어 있는 배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선택을 하는데 1,2, 2,3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리한 배열을 사용해서 선택하는 거야. 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mp. 역시 array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각각에 대해서 true, false, true, false. 자, 이렇게 true, false로 한번 넣었습니다. 그러면 얘도 true, false, true, false.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2차원 배열이죠. 한번 볼까요? 자, print b. 자, b를 출력해 보면요.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따라 가지고 이제 b의 값이 true인 경우에만 n을 선택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n 해가지고 b는 여기다 값을 전부 0으로 바꾼다.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를 빼고 이렇게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3184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뭐죠? n의 b는 지금 어디가 지금 선택이 됐죠? 지금 보시면 3이 여기죠. 그 다음 1, 8, 4요. true, true, 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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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자, 그래서 맨 처음에 true인 곳은 여기 첫 번째 띄어서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도 얘가 true, 얘가 tr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 true이면 true, false를 써서 특정한 배열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를 이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특정 지점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mb 요게 true인 지점에 대해서 값을 전부 마이너스 1로 바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n을 출력을 하면요. 자, true, false, true, false. true가 되어 있던 지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n이 5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1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5보다 작은 값들은 전부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이러냐면요. 자, n이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게 n의 각각의 이제 값들을 5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각각을 true, false로 지금 바꿔줍니다. 비교를 해서 불리한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꿔준다기보다는
불리한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true, 얘도 5보다 작은 값들이 있는 곳은 전부 true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은 어떤 새로운 하나의 배열이 되는 거죠. 불리한 배열이죠. print b 하면 네, 얘가 5보다 작은 지역은 전부 지금 true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로 해볼까요? 4로 하면 또 달라지겠죠? 네, 4보다 작은 곳이 true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B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네,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이 4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n인데 4보다 작은 경우를 전부 선택하시오 라고 하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싱이, 이게 이제 바로 배열의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덱싱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을 바로 이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좀 비슷한 코드를 만드셔가지고요, 한번 스스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다시 앞에 돌려서 이 부분을 이제 돌려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셔도 괜찮겠어요.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번엔 배열의 모양을 변경하는 코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열의 모양을 확인한다. 자, 지금 n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죠. 모양을 확인하는 코드는 n.shape입니다. 자, 2,4. 자, 1번 축상에서 2. 2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축상에서 4. 4열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n은 shape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한번 추가를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쉐이프를 출력을 하면 3,4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거는 지워보겠습니다. 자, 2차원 이제 3행, 2행 4열짜리 배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열에다가 우리가 차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n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np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n은 np.expand dims 해놓고 n에다가 차원을 추가하는 1번 차원을 추가하겠다. 이건 뭐 2번 차원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1차원, 2차원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몇 개예요? 총 2개. 0번 차원이 0번, 1번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차원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장 0번, 1번, 2번 맨 뒤에다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n.shape 네, 차원을 보면요, 차원이 하나 더 늘었어요. 3차원 배열이 되었습니다. 자, 2, 4, 그 다음에 1. 자, 3차원 차원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쪽 차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원이 1밖에 없죠. 1밖에 없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원이 추가가 되면서 프린트 n을 출력을 해보면 얘가 형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대괄호가 지금 원래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3차원이 되면서 지금 구조가 좀 복잡해졌죠. 3, 4, 1, 2 여기 따로따로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요거를 1차원으로 한번 다시 내려보자.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자, 요게 1차원입니다. n을 출력해보면, 자, 이렇게 쭉 나오죠. n의 이제 쉐이프를 보면요, 이게 특이해요. 8하고 콤마하고 1이 없어요. 1차원이죠. 진짜로. 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x, y 이렇게 보면 x축만 있고 y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8. 크기를 보면 그냥 8인 거예요. 한 축만. y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요거를
크기를 이제 차원을 바꿔보겠습니다. 1차원에다가 추가라는 거죠. 1차원에다가, 그렇죠? 1번 차원. 원래 0번 차원밖에 없었는데, 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0번 차원 말고 1번 차원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8,1이 됩니다. 크기가. 이제 n을 출력을 해보면요.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보시면, 이제, 지금 이게 1번 축인 거죠. 지금 2차원이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1차원이고, 얘가 2차원이에요. 0번 차원, 이제 1번 차원. 그래서, 여기 0번 차원상에서 3, 4, 1, 2, 8, 2, 4, 9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차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번 차원은 요 하나만, 한 줄만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게 바로 expand dimension 이라는 함수의 이제 사용법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왜 쓰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왜 쓰는지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맞게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거를 또 공부를 하면은 너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제 함수가 있어요. 모양 변경하는 함수 중에 이제 뭐냐면 reshape라는 함수예요. 요거는 진짜로 모양을 바꿔줘요. 그 전에 제가 깜빡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모두 1이라고 넣는 거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은 뭐냐면 마지막 차원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똑같이 됩니다. 요거를 뭐 0번 차원에다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1,8이 됐죠. 프린트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역시 2차원 배열인데 이제 옆으로 늘어나는 거죠. 2차원 배열인데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차원이 앞쪽에 추가가 됐어요. 0번 차원이 추가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아니고 뒤쪽 차원에다가 추가를 하겠다. 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게 1차원. 자, 추가하는 게 2차원이다. 한 줄만 있으니까 세로로 길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지막 차원에 추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reshape 함수가 있습니다. 있죠? reshape가 있고 얘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자, 얘를 2행 4열짜리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바뀌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네. 2행 4열짜리로 바뀌었어요. 3, 4, 1, 2, 8, 2, 4, 9. 값의 순서는 안 바뀌었어요. 값의 순서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2차원으로 이제 2차원 배열로 이제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값이 끼워지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reshape입니다. 역시 이것도 나중에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직접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해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제 배열의 넘파이 배열의 마지막 부분, 이제 넘파이 배열 슬라이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싱은 뭐냐면 배열의 특정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덱싱의 한 종류예요. 아까 인덱싱의 경우에도 뭐 n 해가지고 대괄호에서 3,5 이렇게 하면은 3,5의 값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는 아까 불리한 배열을 써가지고 여러 개 선택하는 것도 한번 했었죠. 자, 배열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하는 또 새로운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인데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스타트, 엔드, 스텝 이렇게 하면은 특정 지점부터 요거 엔드 마이너스 1 지점까지 이제 스텝 단위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n에다가 n에 0 콜론 3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4, 1 지금 순서가 3, 4, 1, 2, 8, 2, 4, 9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0번부터 3 바로 앞에까지 이제 그러면 0, 1, 2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번
1번, 2번, 3, 4,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2 단위로 가겠다. 그러면 3하고 1, 0번, 그 다음에 2번. 두 개씩 가는 거죠. 0부터 만약에 4 바로 앞에까지 두 개씩 가겠다. 똑같네요. 0부터 5 바로 앞에까지 두 개씩 가겠다. 그러면 0, 1, 2, 3, 4 중에서 두 개씩 가는 거죠. 0, 2, 0, 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니까 0번, 2번, 4번.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만 되는 게 아니라 값을 바꿀 수도 있죠.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전부 값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 0번, 2번, 4번이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값이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래 있는 값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 있는 값에다가 음수로 진 값을 넣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각각의 이제 지금 보면 0번, 2번, 4번의 값을 불러오고요. 그다음 불러온 값에 음수를 곱했고 마이너스 1을 곱했고 그 결과를 다시 0번, 2번, 4번에 저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값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선택된 부분만 음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이제 0부터 이렇게 하죠. n에 이제 5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늘 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요. 보시면 0, 1, 2, 3, 4 5번부터 끝까지가 다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콜론을 찍은 다음에 뒷부분을 생략하면 끝까지예요. 반대로 이제 앞쪽에다가 이제 콜론을 찍고 뒤에다가 숫자를 적으면 앞쪽에 지금 숫자가 안 적혀 있잖아요. 앞쪽에 숫자가 없는 경우는 생략이 됐는데 생략되면 시작부터 처음부터 5번 바로 앞에까지. 자, 그러면 보시면 0, 1, 2, 3, 4번까지 그죠? 5번 바로 앞에까지가 전부 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인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여기서 2차원으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3번, 0, 1, 2, 3, 2번에서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를 바꾸면요. 보시면 자, 아래쪽이 바뀌었죠. 자, 보시면 이제 행에 관한 부분은 1에서 2 바로 앞에까지니까 1만 선택이 된 거죠. 자, 1행만 선택이 된 거예요. 1행 얘가 선택이 된 거고 요 중에서 지금 보시면 2열부터 끝까지 자, 0, 1, 얘가 2열이잖아요. 그죠? 2열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각각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3차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2차원에서 여기 차원 한 줄이 더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뒤에를 모두 생략하고 콜론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은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행의 전체 열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행은 전체 선택하고 3에서 끝까지 이렇게 되면 0, 1, 2, 3번부터 끝까지니까 뭐 3밖에 없겠네요. 2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 하는 부분을 이제 요거를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한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은 쭉 다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실습을 한번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슬라이싱 그리고 넘파의 배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조건문부터 시작을 해가 넘파의 배열을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제가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넘파의 배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일단 그런 우리가 딥러닝을 위한 이제 파이썬의 이제 기초 부분은 이제 다 다루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하고 뭐 넘파이 배열 활용한 부분은 이제 가볍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딥러닝 파이썬을 활용하는 딥러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